이번엔 진공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공 기술은 물리학적 연구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 진공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진공 기술이 어떤 기술을 이용하느냐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은 이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진공을 이용해서 이 J.J. 톰슨이 이 전자를 발견했죠. 그래서 진공관에서 이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쪽으로 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것이 전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원자를 이루는 그 핵주위를 도는 전자로서 그 이후에 원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한 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진공이라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안에 이 기체 원자의 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가 진공이에요. 그 기체 원자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도 거의 진공에 가깝지만 어느 정도의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기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압이라는 것은 이 대기권까지 있는 그 공기들이 있죠. 이 공기들이 이 지표를 내려 누르는 힘이 바로 이 기압입니다. 자, 기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인데, 이런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수온을 이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수온이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체 중에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커요. 13.6g/cc로 물보다도 14배 정도 무거운 그러한 액체죠. 자, 기본적으로 기압을 측정하는 것은 이 가는 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세우고, 물론 그 위에 부분은 진공으로 만듭니다만은, 자, 그럴 경우에 공기에 의한 압력 PA,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것이 공기 대기권까지 있는 공기들이 있잖아요. 공기들이 내려오는 무게죠. 공기의 무게인데, 그것이 단위 미터 제곱당 PA의 힘을 작용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압력에 의해서, 이 기압에 의해서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H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올라가는 높이는 결국 요 안에 있는, 가는 관 안에 있는 수온의 무게와 그리고 공기가 내려오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요 관 안에 있는 수온의 질량 mg가 결국
이 공기가 내려오는 힘, F하고 같겠죠. 그때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높이 H까지 올라왔다 치면은 요 안에 있는 수온의 질량은 부피에다가 밀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단면이 A이고 높이 H니까 부피는 AH고요. 자, 밀도가 수온의 밀도가 들어오고 그래서 G, 이것이 mg죠. 자, 그리고 공기가 내려오는 힘은 단위 면적당 BA니까 단면이 A니까 BAA이고요. 그래서 A를 떨어뜨리면은 공기의 압력은 ρGH입니다. 그래서 수온의 밀도, 중력과 속도, 수온이 올라가는 높이. 자, 그래서 이 값들을 한번 대입해 보면요. 13.6g/cc고 그리고 9.8m/s 제곱이고 76cm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관찰해 하면 일기압에. 자, 그럼 이거 g/cc고 미터, 세크, 몇 센티미터니까 이 단위를 통일시켜 보면은 자, 그래서 g/cc는 10의 3승, kg/m 3승이 되고 76cm는 0.76m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미터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요. 그래서 이 뉴턴/미터 제곱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기상 쪽에서는 뭐 10의 5승 파스칼을 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10의 제곱 PA 100 파스칼을 갖다가 우리가 헥타 파스칼, 헥타하는 게 100이죠. 100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헥타 파스칼은 100 파스칼, 그래서 이 1기압이 1013 헥타 파스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은 헥타 파스칼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기압은 예를 들어 뭐 960 헥타 파스칼, 고기압이 뭐 1020 헥타 파스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헥타 파스칼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에서는 주로 토르 단위를 많이 써요. 이 장치를 개발한 사람이 토리첼리인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토르라고 그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토르 가는 것은 수온을 1mm 올리는 그런 기압을 우리가 토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1mmHg를 우리가 1토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기압은 여기 760mm니까요. 76cm가. 그래서 760토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에서는 토르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기상학에서는 주로 헥타파스칼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온을 이용한 기압계고요. 그래서 이거 다른 형태의 기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를 보면요. 질소가 78%고 산소가 21%, 이 합이 99%예요. 그래서 공기는 거의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알곤, 이산화탄소, 네온, 히리움, 크립톤, 뭐 수소, 진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력이 낮다는 것은 결국 어떤 공간에 압력이 낮다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기체 원자의 수가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압력하는 것은 기체 원자가 예를 들어 벽면을 충돌해 가지고 이제 힘을 미쳐 가지고 이제 압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낮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체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기압의 경우에 1cc당 약 10의 19승계의 이 기체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 분자는 약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동하고 다른 기체 분자와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10마이크로미터니까 거의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후 다른 기체 원자와 충돌합니다. 기체 원자가 1cc/당 10의 19승계나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1토르는 그보다도 1000분의 1 정도 적잖아요. 자, 그리고 1 대략 한 5mm 이동한 후에 충돌하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같으면 10의 13승계고 대략 5cm 이동한 후에 충돌합니다. 자,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 되면요. 10의 마이너스 15승 토르 정도 되면은 1cc당 분자 개수가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후에 충돌할까 말까 하죠. 10의 12승 cm니까 미터로 치면 10의 제곱 3, 5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7승 킬로미터.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후에 한번 충돌할까 말까 다른 기체 분자와 그런 식으로 이 진공도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체 분자가 점점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을 만드는 것은 어떤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체 분자를 진공 펌프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뽑아내서 기체 분자의 숫자를 갖다 줄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기권에 이제 올라갈수록 기체 분자의 숫자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높은 궤도에서는 압력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평선에는 761기압이니까 760토르고요. 그리고 90km 정도 지표상에서 올라가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토르고요. 1000km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 토르 돼요. 10,000km 가면 공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3승이니까 알 수 봤다시피 이 기체 분자의 숫자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체 분자의 숫자가 줄어들므로 이 압력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기권에 올라갈수록 결과적으로 공기가 희박하다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희박하다 하는 것은 공기의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공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간에 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그 공간 안에 있는 기체 분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계식 진공 펌프는 그야말로 기계식으로 공기를 흡입해서 우리가 진공을 뽑으려는 장치에 연결되어 있고요. 뽑아내서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 공기 쪽으로 뽑아내는 그런 장치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계식 진공 펌프는 주로 윤활유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의 전기압까지가 그 한계예요. 그래서 대략 한 15만원 삼성토르까지 이 기계식 진공 펌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식 진공 펌프 중에서 이제 다이프럼 펌프가 있는데 요거는 대략 한 15만원 4성 정도 그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루스 펌프도 있습니다. 루스 펌프도 이러한 두 개의 땅콩 모양의 그 루트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 가지고 기체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장치예요.
자, 그래서 기계식 제공 펌프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대충 15-3승에서 15-4승 톨, 그 정도가 한계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이 제공 펌프가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터보 펌프가 있습니다. 터보 펌프는 날개가 돌아감으로써 이 안에 우리가 지공을 뽑으려는 공간 안에 있는 이 분자를, 기체 분자를 그 잡아 내려가지고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당 한 9만 회번 회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한국에는 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 터보 펌프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니까 이 축이 안정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안정하게 되는 기술, 그리고 이 날개 디자인하는데 기체를 뽑아내서 충돌해서 이로 빼내는 그런 날개 구조, 이런 디자인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터보 펌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이런 중국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보 펌프는 이 윤활유가 조금만 사용되기 때문에 또는 윤활유 사용하지 않고 뭐 자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날개가 굉장히 많죠. 회전자, 이런 회전자가 뭐 11개 있는 것도 있고 뭐 용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직경도 용량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이 한계가 대략 한 12-9 구성토로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의 터보 펌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온 펌프는 주로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지공 장치는 사실 기계식 펌프와 그리고 터보 펌프를 조합한 것입니다. 아래 지공 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로 기계식 펌프하고 터보 펌프 조합으로 사용하니까 이 정도 10만원에서 구성이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상 내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이온 펌프는 주로 물리학 연구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오 펌프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연구용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챔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용 챔버 안에 있는 그러한 기체 분자를 여기 연결해가지고 펌프 연결해가지고 뽑아내고 이 안에 장치를 두고 뭐 진공 정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바로 진공 챔버예요. 그래서 선이라든지 또는 진공 펌프를 연결하는 이러한 구멍들이 많죠. 자, 이건 세계 최대의 이 백큐um 챔버로 나사의 사람의 이 키가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이 전체가 이 안이 진공 챔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공 챔버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착을 하잖아요. 부착을 하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링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러한 그 고진공을 위해서는 이 카파 오링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파 오링은 주로 고진공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밸브도 필요하죠. 그래서 차단하고 연결하고 하는 밸브도 이런 식으로 장치에 챔버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구멍에 연결해 가지고 차단하고 그리고 연결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공 부품들이 뭐 여러 종류의 지공 부품들이 있죠.
자, 진공을 뽑아내는 시스템은 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기계식 진공 펌프와 그리고 터보 펌프 조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상에 이 기계식 진공 펌프, 터보 펌프가 사용되고 있어요. 기계식 진공 펌프는 사실 백업 펌프죠. 터보에서 뽑아진 걸 갖다 바깥으로 빼내는 이러한 백업 펌프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쭉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이 밸브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계식 진공 펌프로 뽑아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걸 갖다 차단하고 이 터보 펌프만 작동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식 진공 펌프 있고 터보 펌프가 이런 식으로 이 진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식 진공 펌프, 터보 펌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 실험실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챔버들이 있고 이 챔버들의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진공 펌프가 연결되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공도를 측정해야 되죠. 어느 정도 그 기체를 뽑아내느냐 그걸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데 진공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진공 게이지입니다. 진공 게이지인데 여기서 TC 게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TC 게이지는 이 서모카플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재는 금속 1, 금속 2에서 앞에 우리가 이 냉도 액체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진공 챔버 안에 여기 있겠죠. 이 안에 기체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체들이 이 열전대의 온도를 요번에 온도를 뽑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온도가 변하는데 이 온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챔버의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많으면은 기체들이 계속 때려 가지고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기체 분자가 점점 줄어들면은 온도 변화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챔버 안에 있는 기체의 숫자, 즉 압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 TC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한 15-3 성토르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온 게이지인데요. 이온 게이지는 한 15-12성 이하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15-12성까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도 물론 가능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 챔버 안에 기체 원자들이 있죠. 기체 원자들을 전압을 걸어 가지고 이온을 만들어요. 이온을 만들고 이온을 만든 기체 원자들을 가지고 이온 집속기를 통해서 뽑아져 가지고 모아져 가지고 전류로 측정해요. 그래서 챔버 안에 이 기체의 수가 적으면 결과적으로 측정되는 전류가 적겠죠.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챔버의 기체 원자들이 이온화되고 이 고전압에서 이온화되고 이온화된 기체 원자들이 이 이온 집속기에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전류로 측정하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공도를 측정하려면은 결국 낮은 진공도는 이 TC 게이지를 측정하면 되고요. 15-3성까지. 그 이상의 진공도는 이온 게이지로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15-12성까지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이지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주로 이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앞에 봤다시피 이게 DC 게이지가 낮은 압력을 이렇게 측정하고요. 그리고 챔버 안에 이제 높은 압력은 이온 게이지로 측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진공을 이용해서 방막을 형성하는 게죠.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얇은 막을 갖다가 뭐 금속막이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우리가 부도체 막이든지 이런 막을 형성하는 얇은 막을 형성하는 데에 진공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안경 알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 자외선 차단 막을 갖다가 입히는데 이러한 진공 방막 형성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진공 정착. 진공 정착은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녹이는 거죠. 녹이는데 이제 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빔 사용하든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녹여서 이 진공 속에서 날아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판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스퍼터링은 뭐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이온 플레이팅, 플라즈마 CV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진공 정착은 이 히터에서 이제 여기 녹여가지고 정착하는 물질을 녹이면은 이 녹은 물질이 이 진공 속에서 이 안에 진공이 되어 있으니까 진공 속에서 열 속도로 온도가 있으니까요. 열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이 기판에 부착됩니다. 그런 원리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진공 정착이고요. 그래서 이 정착하려는 물질을 녹이는 것이 뭐 이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속도가 좀 느리고요. 열 속도로 가가지고 부착하니까 부착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완전히 녹여야 되죠. 녹이니까 한번 시료를 갖다 넣어가지고 쓰면 다시 또 히터를 교체해야 되고 이러니까 연료가 원료가 많이 들잖아요. 정착하는 뭐 양이 많이 드니까 이 상업적으로 그게 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이 스파터링이 많이 이용되는데요. 스파터링은 이 밑에 정착하려는 물질을 두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정글을 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substrate, 이 정착하는 물질이 달라붙는 게 있죠. 달라붙어 막을 이루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주로 불활성 원소 알고온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알고온을 주입하면은 이게 전장이 걸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전장이 걸리니까 이 전장에 의해서 알고온이 이온화돼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형성합니다. 플라즈마는 이 전자하고 그리고 이온이 분리된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이온이 된 알고온이 여기에 마이너스 걸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타겟 물질을 때려서 충돌해서 이 타겟 물질에서 이 원자가 튀어나오죠. 타겟 물질 원자가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부착되는 그러한 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이온화된 알고온 플러스 이온이 이 마이너스 걸려있는 그런 타겟과 충돌해서 이 정착하려는 원소가 방출되고 이 방출된 원소가 기판에 날아가가지고 진공에서 날아가가지고 여기에 부착되는 그러한 원리로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적으로 이제 유리한 것이 앞에 진공 정착에서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또 갈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을 때려가지고 나오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유리하고 또한 이 진공 정착보다도 부착 속도가 훨씬 커서
결과적으로 부착력이 좋은 음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플라즈마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온 플레이팅은 이 지용 정착의 정착할 때 정착 원소들의 이 스멀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 부착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압을 걸어줘 가지고 이 사이에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알고온 기체를 넣어주면 알고온 플라즈마들이 이 나오는 정착 원소들을 때려 가지고 이온화시켜 가지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전극이 걸리면은 마이너스 전극이 걸리면은 플러스 이온이 된 이러한 정착 원소들이 빠른 속도로 가서 이게 부착되는, 그리고 또 이 알고온도 같이 충돌해 가지고 이게 부착력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온의 충돌에서 정착 원소 이온화와 플라즈마 형성되고, 그리고 이온화된 정착 원소, 이 플라즈마에서 이온화된 정착 원소와 알고온 플러스 이온이 기판, 마이너스 전극이 걸린 기판에 충돌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함으로써 부착력이 좋은 그런 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플레이팅으로 입힌 방막이 부착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챔버를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많은 어떤 시료의 이 방막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건 CBD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BD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반도 정정상에 우리 지원 기술을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적 기상 정착, Chemical Vapor Deposition가 CVD라고 그럽니다만, 자, 이것은 이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열에 의해서 화학 물질을 분해하고 분해된 것 일부가 정착되고 나머지는 빠져나오는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CVD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실리콘 막을 여기 입히고 싶다. 이 웨이퍼에 실리콘 방막을 입히고 싶다 했을 경우에 SiH4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면은 이 열에 의해서 실리콘과 수소로 분리되는데, 이 실리콘이 이 웨이퍼에 부착되고 그리고 수소는 배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 CI3N4 이건데요,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걸 막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스로 공급해주는 가스가 SiH4하고 NH3를 공급해주면은 이 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요. 이 분리된 요것이 이 웨이퍼의 막으로 형성되고 나머지 수소는 방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또 여러 가지 화합물막을 형성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고르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열에 의해서 정착된 것이 또 식으면 또 이 구조가 변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한 것이 플라즈마 기상정착이가 플라즈마 어시스티드 CVD 해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열 대신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시스터 CBD가 반도체 공정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공 기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진공 기술이 결과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물론 물리 분야 연구에도 이 진공, 이 여러 분야, 물리학 연구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연구 분야에 많은 분야에서 이 진공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